아라비안 나이트. 세계의 사과 이야기. 형제간을 갈라놓은 사소한 언쟁. 아라비안 나이트 지난 이야기. 칼리프가 대제사장과 암행하다 물고기를 못 잡은 노인에게 그물을 던져 무엇이든 올라오면 거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부는 괴짝을 건져 올리고 속에는 여인의 시체가 있어 칼리프는 사흘 안에 범인을 잡으라고 합니다. 못 잡으면 그와 일족을 죽이겠다고 했고 사흘 뒤 광장에서 교수형이 처해지려는 순간 한 청년과 노인이 서로 자신이 그 여인을 죽였다고 하는데 청년이 부인을 위해 사과를 구해주었지만 하나를 흑인 노예가 갖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애인에게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자 분노한 청년이 부인을 죽여버린 것으로 칼리프는 흑인 노예를 사흘 안에 잡아오라고 하지만 불가능해 대제사장은 가족과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에게 사과를 가진 손녀가 와서 집에 흑인 노예에게 사과를 샀다고 하자 노예를 칼리프에게 데려가는데 칼리프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자신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대신 노예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옛날 이집트에 한 위대한 술탄이 있었는데 공의롭고 인자하고 간대할 뿐 아니라 지극히 용맹해 이웃 왕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가난한 자들을 사랑했고 학자들을 보호해 높은 직위에 올렸습니다. 이 술탄의 재상은 신중하고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으며 각종 문예와 학문에도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맞이는 셈세딘 무하메드, 둘째는 누레딘 알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용모가 준수했으며 모든 면에서 아버지의 본을 따르고 있었고 특히 둘째는 남자가 지녀야 할 미덕을 모두 갖추고 있었는데 부친인 재상이 죽자 술탄은 형제들에게 직위를 두 사람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신임 재상은 술탄의 성은에 감사하고 집에 돌아와 장례식을 치렀고 한 달 후에야 처음으로 어전 회의에 나갔으며 이후 회의가 열릴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또 술탄이 사냥을 갈 때마다 둘 중 하나가 수행에 따라가는 등 번갈아 가면서 영예를 누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다음 날 술탄의 사냥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형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동생, 우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몸이고 또 이렇게 사이가 아주 좋잖아? 그래서 내게 아주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 적당한 양갓집 교수 중 두 자매를 골라서 한나란 씨에 같이 결혼을 하는 거야. 자, 내 생각이 어때? 이에 누레딘 알리는 정말이지 자신들의 우애에 걸맞은 기막힌 생각으로 대찬성이라고 하자 셈세딘 모하메드는 그것뿐이 아니라 아내들이 신혼 첫날 밤에 동시에 임신해 같은 날에 자신은 딸, 동생은 아들을 낳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장성하면 둘을 결혼시키자고 하자 알리는 정말 기막힌 계획이라고 외쳤는데 그가 그 결혼이 성사될 경우 자신이 아들에게 지참금을 쥐어줘야 하냐고 하자 형은 당연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마지가 관례적인 혼수 이외에도 최소한 3,000세켄과 3곳의 영지와 노예 3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하자 동생은 그것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지참금을 준비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형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형님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한몫 챙기시려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한 것이지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편이 아니었던 형은 몹시 감정이 상해 내 아들은 나중에 벼락이나 맞으라고 흥분해 소리쳤습니다. 매우 화기애애하게 시작된 형제의 대화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들의 결혼 문제로 이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흥분한 셈세딘 모하메드는 위협에 가까운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일어난 셈세딘 모하메드는 궁으로 갔고 술탄과 함께 카이로 북부의 피라미드들이 있는 지방으로 향했지만 동생 누레딘 알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을 그토록 고압적으로 대하는 형과 같이 산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 보여 중대한 결심을 내린 후 튼튼한 노새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한 후 돈과 귀금속과 약간의 식량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2, 3일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서 카이로를 벗어나 사막을 통해 아라비아 쪽으로 향했으나 도중에 노새가 쓰러져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발소라로 가는 파발꾼을 만나 그의 말궁둥이에 올라타 발소라에 도착해 숙소를 찾고 있었는데 고간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행차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발소라 술탄의 대제상으로 정기적으로 시내를 순시하는 것인데 주위를 둘러보다 우연히 누레딘 알리를 보고 호감 가는 인상의 청년이라고 생각해 걸음을 멈추고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 출신으로 카이로에서 태어났는데 친척 중 하나가 너무 미워해 고국을 떠났으며 앞으로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고국에는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상은 세상을 돌아다녀도 얻을 것은 고생과 비참뿐이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 제상은 이 청년이 많은 장점이 있음을 곧 알아 그를 매우 아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청년을 불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에게 있는 용모가 고운귀한 외동딸의 대필로 그가 딱이니 사위가 되어달라고 했는데 제안을 받아들이면 발소라의 대제상 자리도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제상의 말을 들에 누레딘 알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뜻을 따르겠노라 말했고 대제상은 곧 성대한 연회를 열어 모인 사람들에게 누레딘 알리를 이집트에서 제상으로 있는 동생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고 하자 사람들은 모두 축복을 했고 식사가 끝나자 카디들이 결혼 계약서를 들고 들어왔으며 높은 대신들이 증인 자격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누레딘 알리가 호화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대제상을 만나러 가니 대제상은 옆에 앉히고 형과의 말다툼 내용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주자 대제상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발소라에서 결혼식이 열린 바로 그날 카이로에서는 샘세딘 모하메드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누레딘 알리가 고국을 떠났을 때 술탄과 사냥을 떠났던 그의 형은 한 달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곧 누레딘 알리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자신이 술탄과 사냥을 떠났던 그날 여행을 다녀온다고 떠난 동생의 행방이 지금까지 묘연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는데 자신의 험한 말이 떠나게 했음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를 거쳐 알레포까지 사람을 보내 동생의 행방을 알아보게 했지만 아무 소식도 얻지 못하자 포기하고 얼마 후 손꼽히는 세력가의 규수와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기이한 일은 이것만이 아니라서 9달 후 카이로에서 샘세딘 모하메드의 처는 베지바이를 낳았고 같은 날 발소라에서는 누레딘 알리의 아내가 사내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베드레딘 하산이라 이름 지은 손자의 탄생에 발소라의 대제상은 크게 기뻐하며 도성 곳곳에 성대한 잔치를 열었고 다음 날 술탄을 찾아가 자신의 직위를 누레딘 알리에게 물려주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술탄도 누레딘 알리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계속 좋은 평판이 들려 제상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는데 다음 날 사위가 자기 대신 대제상의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모습을 본 장인의 기쁨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가 결혼한 지 4해가 흘러 이 선한 노인은 마침내 세상을 떠났는데 누레딘 알리는 사위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했으며 아들 베드레딘이 7살이 되자 훌륭한 선생에게 교육을 맡겼습니다. 베드레딘은 명민하고도 통찰력이 깊어 교육을 시작한 지 2해 만에 글을 완벽하게 읽고 쿠란 전체를 암송하게 되었으며 12살이 되자 더 이상 선생들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었고 외모도 절세 미소년이 되었습니다. 누레딘 알리는 언젠가 아들에게 자기 일을 물려줄 계획이라 아들의 발전을 위한 것이면 무엇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이런 정성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누레딘 알리가 갑자기 큰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 그는 아들 베드레딘 하산을 불러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세한 내용이 적힌 수첩을 꺼내 아들에게 주었고 베드레딘 하산은 수첩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부친의 죽음에 크게 상심한 베드레딘 하산은 2달이 지나도록 집에 처박혀 아무도 보지 않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 심지어 술탄을 찾아뵙는 의무조차 소홀히 하자 술탄은 자신을 무시한다며 진노를 했습니다. 술탄은 누레딘 알리가 죽은 후 새로 임명한 대제상에게 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과 토지와 소유물을 빼앗고 베드레딘 하산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베드레딘 하산의 종이 달려 베드레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종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진 베드레딘 하산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황급히 집을 뛰쳐나와 달렸는데 성문을 빠져나온 후 아버지가 생전에 지어놓은 부친의 묘에서 밤을 보내려고 공동묘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도중에 은행가이자 상인인 부유한 이삭이란 유대인과 마주쳤는데 그가 베드레딘 하산에게 야심한 시각에 혼자 어디를 가는 것이냐고 하자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노려봐 무덤에 기도드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제상님 소유의 상품을 실은 배 여러 척이 발소라로 오는 중인데 이제는 베드레딘의 소유가 되었으나 자신에게 팔 수 없냐고 했고 빈털터리인 베드레딘 하산에게 이것은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삭에게 천세킹을 받은 베드레딘 하산은 부친의 묘당에 들어가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다 피곤과 졸음을 견디지 못해 호석 위에 길게 누워 잠이 들어버렸는데 한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이 공동묘지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정령으로
묘당 안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젊은이가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령은 다시 청년을 살펴본 후 하늘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그곳에서 어떤 요정과 마주치자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묘지에 같이 가보자고 해서 둘은 함께 묘당에 들어와 베드레딘을 보았습니다. 정령이 베드레딘 하산을 가리키며 이처럼 잘생기고 늘씬한 청년을 본 적이 있냐고 하자 요정은 상당히 잘생겼지만 자기는 좀 전에 카이로에서 훨씬 더 기막힌 사람을 보았다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세계의 사과, 세상의 딸과 첫날 밤을 치루는 베드레딘 하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